제가 음식점에서 자주 목격하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메뉴를 앞에 놓고 뭘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야, 너 결정장애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 이때 과연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결정장애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결정장애라는 용어는요,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고를 때, 쇼핑할 때, 메뉴를 고를 때 바로바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정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요, 심각하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상사가 어떤 걸 먹고 싶어 할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장애일까요? 제가 보기엔 결정장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그게 과연 결정장애일까요? 역시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라는 말이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좋아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드물고요. 진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네가 알아서 골라줘야 돼,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답정너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핑거 프린세스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직접 검색해보면 되는데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야, 네가 좀 찾아줘,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것도 역시 아무거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결정장애라는 말을 할 때 혼자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만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고르지 못하고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의 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답이 일단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기를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고르는 건 어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라는 건 정답이 있다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사지선다형으로 고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골라놓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다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것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죠. 다음으로는 거절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했던 부탁을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결정을 미루는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지기 싫어서이기 때문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 표현이 바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줄 거고 그 책임을 굳이 내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건데, 내가 나서서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이 온전히 나한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보가 너무 많아진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보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Fear of better option을 줄인 말이에요.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좀 결정을 미루고 다른 선택지들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옵션이 많으면 우리가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옵션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언제까지 미룰 건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에 들렀는데 아내의 부탁으로 립스틱을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빨간색 립스틱을 사오라고 했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빨간색 립스틱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려 15개가 넘는 립스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결정을 포기하고 조용히 뒤로 돌아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결정을 잘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저는 결정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우유부단 혹은 결정회피라는 말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우유부단은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이라는 말을 쓰시거나 결정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결정회피라는 용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부단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감정을 살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결정이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정을 잘게 나누셔야 됩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한꺼번에 하자.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결정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 크기를 줄이는 만큼 우리의 부담감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결정도 훨씬 쉬워질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